자, 이번에는 판금 가공을 위한 솔리드 엣지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리드 엣지라는 캐드에서 판금 가공하기 전에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까지만 확인이 되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가공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프로세스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솔리드 엣지에서 판금으로 작업한 경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리드 엣지에서 판금이라는 환경에서 판금으로 직접 모델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전개장까지 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판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판금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전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개 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 소프트웨어로 넘깁니다. 이건 이제 솔리드 엣지가 아니라 이런 거를 전용으로 가공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뭐 CNC CAD라든가 렌텍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가공까지 NC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엣지에서 하는 부분은 앞에 세 군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에 이제 판금이 한 100개 정도 조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PSM 전개 작업을 이제 100번 정도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존의 처리 과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솔리드 엣지에서 형상은 판금인데 솔리드 엣지 아까 보셨던 판금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지 않고 단품이라는 환경이 또 따로 있었죠. 그래서 단품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 녀석들이 제대로 판금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전개장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장을 피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상 분석을 해서 다시 PSM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작업, PSM 전개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했던 작업보다 훨씬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시트메탈로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시트메탈, PSM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PSM이 파트 시트메탈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트메탈이라고 하면 PSM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솔리드 엣지가 아니라 뭐 카티아라든가 프로이라든가 아니면 솔리드 웍이라든가 인벤터 같은 다른 3차원 캐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판금 데이터들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먼저 파일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파일 변환을 해서 형상을 오픈을 해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파트로 만들어져요. 판금으로 자동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상 분석을 해서 PSM 재생성, 그 다음에 PSM 전개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금 전문적으로 쓰시는 업체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오토플랫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시트메탈에 대한 전개 작업이라든가 형상 분석 및 만약에 시트메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뭐 파트나 아니면 다른 캐드에서 데이터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PSM으로 재생성을 해준다거나 PSM 전개 작업까지 전부 다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어주는 부분을 오토플랫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플랫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솔리드 엣지에서 3D 모델링을 하죠. 이렇게 모델링이 된 거나 아니면 다른 캐드에서 3D 데이터 받아온 거를 오토플랫 안에서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전체 판금 자동 인식을 시키고 자동으로 판금 자동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티메탈이 아닌 경우에는 시티메탈로 자동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장을 1품 1도로 따로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 과정을 두께별로 재질별로 자동으로 분류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도면들을 하나의 도면에 4품 1도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까지 오토플랫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오토플랫에 넘긴 다음에 자동으로 한번 돌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네스팅 소프트웨어나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넘기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오토플랫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솔리드 엣지에서 전부 다 수동으로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토 플랫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솔리드 엣지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아까 작업을 했던 전체 어셈블리 형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어셈블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판금으로 되어 있는 형상들도 있고, 판금이 아닌 이런 플라스틱 사출물들도 있습니다. 좌측을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PAR로 되어 있는 확장자, 이것들은 일반 단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개장을 필 수가 없는 형상들인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사출물이나 주물 같은 형상들을 PAR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PSM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판금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개장을 클 수가 있는 그런 형상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한 오토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토플랫 기본 화면이고요. 자동으로 현재 뿌려져 있는 이 어셈블리 중에서 PSM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형상들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납품들 중에 PSM으로 되어 있는 시티 메터드만 자동 인식이 됐고요. 이 녀석들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좀 더 키웠고, 그래서 지금 UI를 보면 여기에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시티 메탈 리스트가 뜨고 아래쪽에 보면 판금을 자동 전개를 하겠느냐 아니면 판금 자동 전개 및 일품밀도로 저장을 하겠느냐 이 두 번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일품밀도로 만들어져 있는 도면을 합칠 때 쓰는 도면 합치기 기능.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 기능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수행할 수가 있는 오토플랫 기능.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시티 메탈이 있기 때문에 판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인식이 됐죠. 근데 다른 캐드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여기서 PSM으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PSM 변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솔리드 엣지에서 인식이 가능한 시티메타 형식으로 자동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여기 시티메타 솔리드 엣지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보면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개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 선택을 눌러서 현재 보이는 형상들만 만약에 특정 형상이 이렇게 하이드가 되어 있으면 자, 이게 숨겨져 있죠. 그러면 그 녀석은 빠지고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 눌러서 자기가 선택한 형상에 대한 미리 보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잘 뜨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 아래쪽에 총 한 7가지의 단품만 선택을 해봤고요. 자, 이 3가지의 형상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 보면 재질 정보, 두께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재질 정보가 좀 안 들어가 있는 형상들도 있네요. 자, 일괄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굽힘 반경은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자동이 인식이 돼서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굽힘 반경은 1 정도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씩 넣고요. 그 다음에 연신율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신율은 재질에 맞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재질의 연신율을 넣어주시면 중립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연신율은 여기에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연신율은 2.5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연신율을 3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어울리는 중립계수들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립계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연신율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대한 값들을 좀 더 크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율을 크게 아니고 좀 줄여야 되겠네요. 1.5 정도로 해서 중립계수 적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의 연신율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좀 작게 넣어줘야 되겠죠. 아래쪽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연신율을 좀 적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과정들이 과거에는 일일이 전부 다 어떤 계산기를 통해서 하거나 엑셀에서 어떤 프로그램 수식을 짜거나 했던 부분들인데 전부 다 자동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연신율을 1.2 정도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 하면 자동으로 중립계수도 인식이 돼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계수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과정들을 한 번에 자, 오토플랫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한 번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개, 도면 저장, 도면 합치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질이나 두께별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께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파일의 위치는 이쪽 위치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새로 배열할 항목에 대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도면이 배치가 될 때에 간격값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께 기준으로 할 거고요. 파일 저장 위치는 이쪽에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셈블리 상에 있는 선택된 판금들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전개장이 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동으로 펴지고 있고요. 자, 하나씩. 과거에는 하나씩 원래 사용자가 폈어야 되는 형상들인데 지금은 자동으로 솔리드 엣지에서 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펴졌죠. 만약에 어셈블리 상에 판금이 한 100개 정도 조립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100번 동안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설정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판금이 자동으로 전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개만 되는 게 아니라 다품 1도의 도면 또는 1품 1도의 도면으로도 다 분류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좀 남았고 이제 도면에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전개가 된 도면들이 자동으로 도면에 배치가 됐고요. 자, 저장이 다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폴더로 저장된 결과를 확인하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폴더를 열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생성이 된 DXF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1품 1도죠. 1품 1도로 보면 이렇게 두께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T, 1.5T, 2T짜리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1T짜리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 재질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만들어진 형상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서 보면은 제대로 저는 오토캐드 호환캐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개된 도면으로 정상적으로 잘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품 1도로 저장이 된 형상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품 1도로 저장이 된 건 요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한번 이것도 오토캐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면 특징이 있죠. 1.5kg 배치가 된 것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자, 위에 항목은 1kg짜리네요. 1kg 분류가 된 것들. 그래서 저는 지금 두께별로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두께로만 분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재질별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두께 대신 이제 재질 정보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재질별로 구분이 필요할 때 또는 두께별로 분류가 필요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 엣지 상에서 이번에는 솔리드 웍스에서 작업이 된, 다른 캐드에서 작업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 하나 받아놨는데요. 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스키메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오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엣지에서 솔리드 엣지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엣지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캐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스텝 데이터로 오픈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스텝이라는 데이터를 솔리드 엣지 데이터를 일단 변환 작업을 엣지상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솔리드 엣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일단 솔리드 엣지 환경상에서 띄워지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약간 좀 용량이 있는 데이터라서 변환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한 번만 변환을 하면 다음부터는 엣지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형상이네요. 바퀴가 달린 어떤 스키메탈, 어떤 약간 이동장비 같은 형상인데요. 얘를 일단 솔리드 엣지 데이터로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판금인 부분과 판금이 아닌 부분이 이제 서로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판금처럼 생긴 형상도 현재 판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판금 구조물 형상에 해당하는 이런 파츠들 보이시죠? 자, 찍었을 때 이게 전개장이 펴지려면 PSM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죠? PAR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녀석들을 솔리드 엣지에서 인식이 가능한 PSM 형식으로 자동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숨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쪽 필요 없는 부분들 숨기고요. 이런 구동부들은 지금 필요가 없겠죠? 미리 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구동부만 숨길게요. 이쪽 부분, 바퀴 부분 숨기고요. 오토캐드에서 숨기기 하듯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았고요. 자, 역시 저희 회사의 유틸리티인 오토플랫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플랫 실행을 했고요. 자, 새로 고침을 눌러서 보면 어떻죠? 스키메탈 정보가 없다라고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통은 모든 3차원 캐드가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데이터들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판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PSM 변환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현재 솔리드 엣지 상에서 쇼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이기 상태에 되어 있는 것들만 자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화면상에 띄어진 것들만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이 녀석들을 변환을 시킬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맞네요. 자, 이 형상들을 변환을 할 건데 변환하기 전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원본 저장하는 옵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도 별도로 저장이 되면서 변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씩 오픈을 해서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변환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총 7개의 파츠가 각각 저장이 되면서 어셈블리 상에 교체가 되면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PAR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변환이 돼서 확인을 해보면 PSM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어셈블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고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PAR로 되었던 것들이 PSM으로 변환이 됐고 현재 저희 기능창에서 자동으로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재질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굽힌 반경도 여기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굽힌 반경은 그대로 두고 연식률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률은 한 2.5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률은 2.5. 그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중립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데이터, 죄송합니다.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형상들도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오토 플래시라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 세 가지 과정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전체 선택을 해서 이 형상들을 전체 오토 플래시를 하겠다. 이것도 역시 두께별로 이거는 좀 다른 폴더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가 겹치기 때문에 두께별로 폴더를 바탕화면에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역시 여기도 아까 만들어 놨던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부터 전부 다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펴지고 다음 파트 또 오픈이 돼서 자동으로 펴지고 아까 보셨던 작업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 단계에서는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솔리드엣지 유저들한테 가장 어렵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전개를 일일이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른 캐드 데이터에서 데리고 온 오픈한 형상들은 좀 작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솔리드 엣지와 그다음에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것도 펴지고 전체 펴진 결과가 나오면 한번 그것도 역시 잘 펴졌는지 다품이 또 작성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리드 웍스에서 작업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쉽게 작업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도면에 배치가 되고 있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장이 분류가 되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폴더로 이동을 해보면 일단 각 두께별로 분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품 밀도로 된 완성된 도면만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토캐드에서 오픈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품 밀도로 제대로 분류가 돼서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공 소프트웨어에 그냥 넘기기만 해서 네스팅을 돌려서 가공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와 오토플랫에 대한 데모를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